오늘은 73세 이후 재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재계 상담을 해오시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재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재혼하신 뒤 후회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 새로운 동반자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결심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살아보니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고들 하시죠. 얼마 전 71세에 재혼하신 한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흐느끼며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혼자 살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에 서려 있는 고통이 저까지 전해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2세에 재혼하신 이미경 할머니께서 재혼 6개월 만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본인 건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요즘 부쩍 늘어난 걸 보면서 저 역시 정말 많은 분들이 재혼 후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73세 이후 재혼을 하신 분들 중 %가 재혼을 후회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이 재혼 후 1년도 안 되어 힘들어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로 들어가면 건강과 재산, 자녀 문제 등 수많은 복잡한 문제가 얽히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커진다고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여유 역시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니 작은 갈등이라도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도 홀로 사는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후회를 안을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노년기에 재혼을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대신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길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 재혼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는 건강과 돌봄에 대한 부담입니다. 73세 이후에는 누구나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신체 기능 저하를 겪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치료 비용 역시 만만치 않죠. 재혼 전에는 서로 건강해 보였더라도 막상 함께 살게 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한쪽이 간병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2세에 재혼하신 이미경 할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둘 다 비교적 건강했고 일상생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간호해야 할 일이 생기고 재활치료를 위한 병원비도 크게 들면서 이미경 할머니 본인의 건강까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간병 자체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심리적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다고 하시더군요.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가족이 거의 없고 자녀들도 각자 가정이 있어서 마음처럼 쉽게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비용이 부담되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쉽게 시설에 보내려고 하나 하는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잦은 병원 동행과 간단한 집안일마저 힘들게 느껴지면서 두 사람 모두 의기소침해지는 영향도 큽니다. 게다가 노년 부부가 서로의 간병을 전담하다 보면 돌보는 사람도 함께 병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 건강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죠. 이런 현실은 꿈꿨던 노후와 거리가 멉니다.
의지하고 돌봐주며 살 거라 여겼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감당해야 할 고통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들수록 생길 수 있는 질환이나 장애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혼자 지내든 재혼을 하든 미리 건강관리에 힘쓰고 돌봄 체계를 마련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73세 이후 재혼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예상치 못한 간병 부담으로 큰 후회를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본인과 상대방 모두가 건강 문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만약 아프거나 움직이기 힘들어졌을 때 서로 간병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들이나 외부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요양시설이나 간병인을 고용할 재정 여력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과 돌봄 문제로 인해 작은 갈등이 큰 불행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누구나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막상 아프기 시작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기에 재혼을 결정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73세에 재혼하신 최동철 할아버지는 결혼 초기부터 서로 재산은 별도로 관리하자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분이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공동 지출과 재산 이동 때문에 사소한 갈등이 점점 커졌다고 해요. 그러다 최동철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통장과 도장을 배우자에게 맡긴 순간부터 모든 재산 관리의 주도권이 넘어가 버린 것이죠. 입원 후 몇 달 뒤 퇴원했을 때 할아버지가 확인한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배우자가 본인 자녀 명의로 돈을 이전해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수록 체크카드나 인터넷 뱅킹 등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금전 처리를 배우자에게 맡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가족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법적 서류 없이 믿고 맡기다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초기에 분명 내 재산은 내 것, 당신 재산은 당신 것이라고 합의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비나 생활비, 기타 경조사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재산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한쪽이 갑자기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지면 그 순간부터 재산 관리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죠. 73세 이후 재혼을 하신 분들 중 8%가 심각한 재산 분쟁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부동산 명의를 바꿨다가 자녀들과 크게 다투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배우자 쪽 자녀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요구해 결국 본인 연금을 싹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자녀들과의 관계마저 멀어지게 만든다는 점이 더욱 심각합니다. 부모 재혼 후 재산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우리가 물려받을 재산이 사라졌다며 부모님을 오히려 원망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재혼을 고려하신다면 재산 관련 문제는 반드시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신탁이나 보험을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나 공증을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상속 계획이나 재산 운용 방안을 충분히 설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재산 문제만큼은 각자 독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두 분 모두 상처를 덜 입고 편안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73세 이후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자녀들과의 관계 악화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이라 불러왔던 자녀와 손주들이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1세에 재혼하신 박영희 할머니 사례를 보면 재혼 후 자녀들이 연락을 끊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자녀와 손주들이 명절이면 꼭 모여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재혼 소식을 들은 뒤로는 새 가족도 생겼으니 우리까지 신경 쓸 필요 없겠지라며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녀들이 재혼을 배신처럼 받아들이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혼자 오래 지내셨다면 자녀들은 그 간의 정서적 의무감과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가 라는 서운함이 들거나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몫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상속이나 재산, 그리고 향후 부양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새 배우자 쪽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집안이 복잡한 상태라면 재혼으로 인해 더 큰 균열이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게다가 부모님과 자녀가 자주 대면하기 힘든 환경이라면 갈등이 생겼을 때 스스럼 없이 풀 기회가 훨씬 줄어듭니다.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대화로 나눌 시간이 없고 작은 오해라도 깊이 박혀버리면 점점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재혼 배우자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정말 뒷전이구나라는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재혼을 결심하기 전 자녀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왜 재혼을 고려하는지,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가 우려하는 부분은 또 무엇인지 솔직히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재혼 상대자와 자녀가 편안하게 만날 기회를 만들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식사 자리나 가벼운 나들이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님의 재혼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조급하게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가야 합니다. 억지로 자녀를 재혼 가정에 끌어들이려 하면 관계가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 스스로가 재혼을 결심할 때 자녀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충분히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자녀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훗날 닥칠 갈등의 충격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73세 이후 재혼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년에 발생하는 학대는 대부분 신체적 폭력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정서적 학대가 훨씬 더 은밀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간섭이나 잔소리처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을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73세에 재혼하신 최동철 할아버지가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아내가 연세도 있으니 외출은 자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며 할아버지의 외부 활동을 줄이도록 유도했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다가 몇 달 뒤에는 핸드폰 통화 목록도 일일이 확인하고 친구들과 만나러 가는 것도 일종의 보고처럼 여기며 제약을 두었다고 해요. 서서히 통제 범위가 넓어지면서 할아버지는 밖에서 누구와 식사하는 것조차 배우자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끔 친지들에게 전화를 해도 뒤에서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멍이나 상처가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노부부 사이에 자잘한 갈등이 있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본인조차도 나이가 드니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당사자의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이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아질수록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늘어나는데 이 틈을 타서 상대가 지배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 78세에 재혼하신 임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재혼 전에는 활달하고 밝은 성격이셨는데 배우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뒤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주변 모임에도 자주 나가지 않게 되셨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가 조금만 돈을 쓰거나 밖에서 지인을 만나고 오면 왜 그렇게 헛돈을 쓰냐며 반복적으로 타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혜숙 할머니는 나한테 문제가 있나 자책하는 심리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정서적 학대와 방임 문제는 육체적 폭력보다 해결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부부로 생활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간섭이나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며 문제를 축소하거나 부인하기 쉬워서입니다. 더구나 고령층은 갈등이 심해져도 이혼이나 별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와서 다시 혼자가 되긴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참아 넘기려다 학대가 고착화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삶뿐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건강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우울증, 고립감, 불면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니 재혼 전 정서적으로도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점을 꼭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평소에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 성향을 보인다면 재혼으로 이어가기 전에 일단 분위기를 살피고 대화나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노년에는 평온하고 존중받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기에 재혼을 하면 매일 함께 생활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서로 다른 생활 습관입니다. 젊을 때야 서로 맞춰보려는 의지도 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융통성이 비교적 크지만 73세가 넘어서면 작은 습관 차이도 크게 다가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은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76세에 재혼하신 강은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강 할머니는 40년 넘게 새벽 5시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건강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남편은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술을 곁들이는 걸 좋아해 아침에는 늘 늦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를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일상이 계속 어긋나면서 갈등이 자주 생겼다고 합니다. 강 할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침 식사를 굳이 챙겨주지도 못하면서 오후나 저녁이 되면 함께 시간 보내길 기대하는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반면 남편은 내가 늦게 일어나는 게 왜 문제냐, 이제 편하게 살 나이라는 걸 이해 못하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생활 리듬이 부딪히다 보면 식사 시간이나 수면 시간에 대한 갈등뿐 아니라 집안일 분담, 청소나 정리 방식, 심지어 TV 채널 선택처럼 사소한 문제까지 서로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73세 이후 재혼하신 분들의 %가 바로 이런 생활 습관 충돌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고 해요. 젊었을 때는 성격이나 취향이 달라도 타협이나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 텐데 노년에는 몸이나 마음이 쉽게 지치다 보니 작은 스트레스도 크게 느껴지고 일을 다시 풀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강은자 할머니 사례처럼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생활 방식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해왔던 분들이라면 배우자가 자신의 생활 패턴을 따라주지 않을 때 큰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자유로운 생활 습관을 즐기던 분이라면 상대방의 깔끔한 정리정돈이나 엄격한 관리가 잔소리처럼 들려서 불편함이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사소한 불편 요소가 반복되면
결국 스트레스가 점점 커져 다른 분야의 갈등까지 함께 폭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나는 내 삶의 방식이 있고 당신은 당신 방식이 있으니 각자 알아서 살자라는 식으로 벽을 쌓거나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혼 전부터 서로의 생활 패턴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히 의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시간이나 식사시간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나머지 부분은 존중해 주자는 식으로 미리 약속을 정해두는 것이죠. 또한 함께 지내면서도 각자만의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분하거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지나친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왔지만 조금씩 맞춰가며 적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건강을 해치지 않을 선에서 자기만의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씩 배려와 타협이 이뤄지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편안한 노후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73세 이후 재혼을 하면 나와 배우자 두 사람이서만 편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예상 밖의 부양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혹은 형제자매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이때 노년층이 가진 한정된 연금이나 저축으로 모든 걸 책임지려다 보니 갈등과 스트레스가 커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72세에 재혼하신 윤정우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이제야 마음 편히 노후를 즐기겠다며 기대에 부풀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배우자의 자녀가 이혼하면서 손주 둘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배우자의 자녀 입장에선 갈 곳이 마땅치 않으니 어머니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러웠겠지만 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식구가 늘어나면서 생활비가 크게 올라가고 손주들 교육비나 양육비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자녀가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결국 윤 할아버지의 연금으로 5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죠. 이렇듯 예상 못한 부양 부담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문제입니다. 노년기에 은퇴를 했다면 수입은 연금이나 얼마 안 되는 저축이 전부일 텐데 거기에 갑자기 여러 명의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은 자연스럽게 건강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충분한 휴식이나 의료 혜택을 누리기도 쉽지 않아지면서 본인의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더욱 복잡한 문제는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나 친척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입니다. 재혼하면서 얼마쯤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 결국 갈등이 피어납니다. 우리 집도 빠듯한데 왜 내 자녀가 아닌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삐걱거림이 커지고 재혼 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노년이 되면 갈등이 생겨도 이혼이나 별거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기 어렵다고 느끼거나 주변 눈치를 보느라 갈등이 커져도 참아 넘기기 쉽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부양 부담을 온전히 짊어지면서 마음의 병을 키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왜 이 결혼을 했을까 하는 자괴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첫째, 재혼을 결심하기 전부터 서로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공유하고 만약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함께 살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리 대책을 논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 재정 상태로 어느 선까지 도와줄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결정해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몇 달 동안은 도와주지만 이후에는 별도의 직장이나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식의 명확한 조건을 세워놓는 것이죠. 셋째, 부양 부담이 갑자기 커질 때를 대비해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예기치 못한 부양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 자녀 세대와도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를 협의해 두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재혼 후에 갑작스러운 가족 문제로 인해 한쪽이 전부를 떠안게 되면 결국 양쪽 모두 큰 상처와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양 부담은 마음의 여유를 앗아가고 노후 생활의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혼자 살아도 힘든 노년기에 내 예상 밖의 의무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재혼을 고민할 때는 단순히 둘만의 생활이 아니라 서로의 가족과 더 넓은 사회적 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73세 이후 재혼을 고려하신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바로 법적 분쟁과 상속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끼리 잘 합의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재혼 후 한쪽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여러 가지 소송이나 재산 분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75세에 재혼하신 송미란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급성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고 장례 절차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 자녀들이 나타나 집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송 할머니 입장에서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었지만 법적으로는 남편 자녀들의 상속권이 우선이었고 미리 계약을 해두지 않은 상태라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제기한 소송에 시달리다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결코 드물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3세 이후 재혼한 가정 중 10%가 법적 분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주된 형태는 상속권과 주거권 분쟁, 유족연금이나 보험금 수령 문제, 공동명의 재산의 처분 갈등 등 다양합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라고 낙관하지만 막상 배우자가 병상에 눕거나 세상을 떠나면 갑자기 자녀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재혼 가정에는 양측 자녀가 얽혀 있을 때가 많아 갈등이 여러 방향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탄탄히 준비하면 어느 정도 위험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증이나 유언장을 써둔다 해도 상대방 자녀들이 이를 무효로 돌리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재혼 배우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지정해 두지 않으면 다른 이해관계인이 개입해 혼란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재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법적 분쟁에 휘말려 오랫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재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이나 재산 분배 협약, 신탁 설정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양쪽 자녀들에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처분과 상속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두었다라고 미리 설명해 두면 오해나 충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범위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큰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노년기에 재혼한다는 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자녀와 가족 관계가 얽혀 있는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객관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서로의 편안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혼으로 얻으려던 안정감과 행복 대신 상속 분쟁과 소송에 시달리는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73세 이후 재혼을 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외로움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해보면 오히려 정신적 외로움이 더 커진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사는데도 과거보다 대화가 줄어들고 상대방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 차라리 혼자 있을 때가 더 나았나 라고 느낀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78세에 재혼하신 임혜숙 할머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 할머니는 홀로 지내면서 외로움을 크게 느끼던 차에 비슷한 나이대의 분과 인연이 닿아 재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취미 생활을 하고 식사도 함께하며 외로움을 달랠 거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두 분은 서로 말조차 제대로 섞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각자 살아온 환경과 추억이 너무 달라 대화의 주제를 찾기 어려웠고 나이가 들수록 고집과 사고방식이 강해지다 보니 느낌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소한 갈등이 쌓이면서 갈수록 서로 얼굴을 마주치기 꺼려지다 보니 한 집에 있어도 각자 방에 틀어박혀 생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결혼이 오히려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젊었을 때와 달리 서로에게 적응할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둘째, 서로의 오랜 버릇과 가치관이 확고해져 있어 작은 취향 차이나 생활 습관 문제도 크게 다가옵니다. 셋째, 기대했던 함께 있음으로 인한 위로나 편안함이 생각만큼 얻어지지 않을 때 실망이 더 커지고 그 실망감이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만일 자녀 문제나 재산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면 서로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부담감만 키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결혼 상대가 있음에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곳이 없어지는 것이 더욱 뼈아픕니다. 과거에는 친구나 자녀에게 자유롭게 고민을 털어놨지만 재혼하고 나서는 상대방을 의식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음대로 꺼낼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배우자가 기분 나빠할까봐 또는 괜한 잔소리를 들을까봐 대화를 자제하다 보니 고립감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렇듯 심리적 거리가 생긴 상태에서 떨어져 지내려 해도 이미 한 집에서 사는 이상 완전히 떨어져 살 순 없으니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노년의 정신적 외로움이 깊어지면 각종 우울증이나 불면증,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에게 특히 위험한데 신체 건장한 젊은 사람보다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의 우울감은 생활의욕을 떨어뜨리고 면역력까지 낮춰 더 자주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축적될수록 재혼을 결심했던 초기의 설렘이나 기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외로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과 장시간 대화하며 서로의 생활 패턴이나 관점, 추억과 관심사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각자 일정 부분 독립된 시간을 확보해 혼자만의 여유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붙어 지내면 오히려 감사함이나 그리움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노인대학이나 문화센터 혹은 봉사활동 같은 외부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혼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기대려 하기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두면 한쪽 관계가 힘들어도 전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결국 노년기 재혼에서의 외로움 문제는 단지 누군가와 함께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기억과 추억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기대만으로 재혼을 선택했다가는 더 깊은 고립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73세 이후 재혼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을 줄이고
함께 의지하며 살고 싶다는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린 여러 가지 위험과 갈등 요소를 보면 노년기에 재혼을 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인생이 무조건 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혹시 재혼 외에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선택지는 없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혼 대신 다른 방식을 택해 더 활기차고 보람있는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취미 중심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직장이나 회사 같은 공식적인 모임이 줄어들 수 있으니 새로운 공동체나 동호회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이나 탁구, 합창, 사교 댄스, 심지어 서예나 꽃꽂이 같은 취미 모임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귀면서 혼자 살더라도 일상생활이 훨씬 풍성해지죠. 두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81세 조성구 할아버지 같은 분은 재혼 대신 산악회와 봉사활동을 선택해 제2의 인생을 한껏 즐기고 계십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도서관, 어린이 돌봄 센터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뿌듯함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유대가 생깁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니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기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생 교육에 참여해 자기 개발을 계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노인대학이나 문화센터, 심지어 온라인 강의까지도 배울 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글쓰기나 컴퓨터 교육에 도전해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이렇게 꾸준히 배움을 이어가면 머리를 쓰면서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재혼을 꼭 하지 않아도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 맞는 친구나 이성 친구와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 산책이나 식사를 하는 동반자형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혼인 신고가 아니어도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어주는 편안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결혼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재산이나 간병, 자녀 갈등 문제 등이 훨씬 줄어듭니다. 결국 노년기에 꼭 재혼하지 않아도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 속에서 충분히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취미활동, 봉사활동, 평생교육, 친구나 지인들과의 가벼운 만남 등은 경제적 부담도 적고 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노년기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발견해가는 시기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통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73세 이후 재혼을 고민 중이라면 먼저 정말 결혼이라는 제도적인 형태가 필요한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외롭고 힘들 때 기댈 어깨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신 거라면 그것을 줄 수 있는 인간관계는 결혼 외의 다양한 방식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대안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것이 여러 위험을 피하면서도 행복과 안정감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3세 이후 재혼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건강과 돌봄 부담, 재산 분쟁, 자녀와의 관계 갈등, 생활 습관 차이, 예상치 못한 부양 문제, 법적 분쟁, 깊어지는 정신적 외로움 등 여러 위험 요소를 보면 재혼이라는 선택이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 각각의 상황과 성격, 환경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혼을 통해 안정과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다고 후회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력과 재정, 심리적 여유가 제한되어 있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힘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여파가 건강재산 가족관계 전반에 미쳐 짧은 시간에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외로움이나 경제적 고민을 해소할지를 차근차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외에도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맺거나 봉사활동, 평생교육, 건강한 동반자 관계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본인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혼이라는 것은 본인의 삶뿐 아니라 자녀들, 친척들, 재산 문제까지 크게 얽게 만드는 중대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혼자 지내는 것이 정말 외로운가, 재혼이 내게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이미 재혼을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각종 법적 재정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자녀들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좋고, 반면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재혼 대신 다른 노후 생활 방식을 잘 탐색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혼자 살아도 결코 불행하거나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고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역시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다 현명한 결정과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